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박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특위가 분당을 찾은 것은 지난 대선 때 여러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1980년대 정부는 여기 분당을 포함해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차례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구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사진들이 바로 이곳의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택은 정말 매우 낡았고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은 30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서울로 이동하는 불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미뤘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신 주민도 많으실 텐데 정치인이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건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신도시 재건축과 재정비는 우선 과제로 추진해도 전체 계획을 구상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가 심해 재건축, 리모델링이 안 되는 1기 신도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민주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낡은 1기 신도시를 쾌적한 스마트 시티로 재정비하겠습니다. 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제도 빠르게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현장도 직접 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과 각 신도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1기 신도시를 IT의 도시, 성남에 어울리는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제1기 신도시 주거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곳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지하 주차장 또는 우리 아파트 외벽을 보셨을 겁니다. 정말 신도시의 상징이 분당이고 천당 아래 분당 이런 명칭이 붙은 분당도 이제 30년이 지나가면서 많이 노화되고 있고 지금 박지연 위원장님이랑 같이 들고 있는 이것이 기존에 언론에 나와 썼던 우리 분당의 노후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걸려있는 사진들도 그런 모습입니다. 네, 먼저 이곳에서 우리 제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갖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정말 지방선거 바쁜 와중에 직접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일 잘하는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후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그동안의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1기 신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일찍 목소리를 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한 이 재건축이라는 요소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봤듯이 제1기 신도시 이제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로 제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단시간 내에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것이 바로 제1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정부의 주거정책에 발맞춰서 만든 1기 신도시가
이제는 노후화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저는 분명히 정부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조항을 반드시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제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측면이 분명히 우리 당내에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주민들의 불편한 주거 환경을 반드시 개선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행정가의 의무라는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원하는 미래도시 속에서 제1기 신도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립니다. 그리고 제1기 신도시에 대한 이런 특별법과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검사에 있어서 완화 또는 폐지 등등이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저는 특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긍정적 요인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위치에 존재한 것이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제1기 신도시 좋은 입지를 잘 활용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제로를 지향하는 탄소 중립형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파트로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절감되고 국가적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를 앞당기는 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제1기 신도시에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 그리고 이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능력 있는 단체장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만 이 과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기 신도시 특위를 이곳 분당 현장에서 한 취지는 저희 민주당과 또 이번에 출마하는 이곳 지역에 저를 포함한 우리 1기 신도시의 시장 후보들 또 분당 갑의 국회의원 후보 다 같이 이 1기 신도시 문제를 강력하게 또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까 주차장 가서 봤는데 나오면서 만났던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형편이 좋은 데를 보신 겁니다. 조금 더 멀리만 시간 내주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본 그곳은 그렇게 그 문제의 심각도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우리 같이 왔던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후보들 또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이 보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또는 가벼운 문제라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을 많이 깨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18개 GTX 노선과 관련되는 시장 군수 후보들이 김포에서 윤석열 정부가 GTX 공약을 깬 것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또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또 선거를 앞두고는 다른 경기 과제로 넣는다는 등 이런 교원 영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또 해당된 주민들이나 민주당이 볼 적에는 명백한 공약 파기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며 저희 민주당과 또 오늘 모인 우리 비대위원장님 또 의원님들 또 우리 저를 포함한 후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 제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특별법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 내용에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을 포함한 각종 규제 신속하게 또 패키지로 단축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첨단 주거단지를 만들면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보다 첨단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일기 신도시를 아주 샘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적어도 30년 했던 국정 운영하면서 일의 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주시고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와의 협력 또 일의 맥을 찾아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거 분당에 저희 바로 밑에 동생 가족이 살고 있고 평촌에 저희 어머니와 또 다른 여동생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쪽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어머니는 뭐 한 달에 몇 번씩 제가 찾아가서 보면서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나 또 동생 가족 보듯이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따뜻하게 또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비대 이 대책위원장과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일기 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까지 다 함께 하셨고 또 후보님들 같이 함께 하셔서 대단한 이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제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에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 파크타운을 돌아보셨을 때, 지하실을 돌아보셨을 때, 뭐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냥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피상적인 거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건축은요, 수명 문제가 이 재건축 문제를 크게 보면은 수명 문제, 또 하나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이 안전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 건축의 수명 문제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 분당 지역에 일기 신도시가 들어설 때만 해도 89년도 이 언저리인데요. 그때만 해도 대단히 많은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200만 원 건설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 자재나 이런 게 대단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신문에 나오기는 뭐 바다모래를 썼는지 뭐 이런 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모래를 쓰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좀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백화현상도 나오고 하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그게 내구성이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100년이 갈 게 27년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평균 수명은 재건축 수명이요 27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안전진단으로만 보면은요 이거 왜 이걸 재건축을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콘크리트의 그 수명과 관련된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건설 기술과 관련된 문제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전부 콘크리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관망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안에다가 수도관이나 이런 걸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녹물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부식되거든요. 부식되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요 이거를 고치려면은 이거를 다 뜯어서 교체하려면은 건축물을 허무는 수밖에 없어요. 허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할 수 없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 기술은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배관을 왜 바깥에다 합니다. 바깥에다. 그러니까 교체가 가능하도록.
교체가 가변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물 새고 뭐 하는 거를 계산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녹물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삶의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이 삶의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만 그런데다가 또 재산 가치까지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 주민들이 분당의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분도 있고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그걸 해주는 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국회에서 저는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3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재건축 말씀만 주셨습니다만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리모델링 또 주택단지도 있고 상가주택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저는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소외되는 주민들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서 주민들께서 꼭 요청하시는 부분인데 자꾸 공공주도만 강조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고 민간 주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잘 설계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와 관련돼서는 공약을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듯 보였다가 다시 뭔가 또 중장기적인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등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를 정부 과제로 추진했던 저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비대위원장의 무능력함 이런 부분들도 저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만이 저는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 제가 계속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안양청 수원입니다. 일단 저희는 조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각 단지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각 단지별로 해결해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 전체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장 또 급하게 리모델링 부분이 있는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수직증축이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수직증축은 안전성의 문제와 수익성의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은 안전성의 문제를 많이 해소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평촌에서 주민들 만나보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된 그 내력벽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저희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